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쭉 나갔지만 굉장한 좀 이력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화려하게. 그렇죠. 또 본인의 입으로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소개 시간 한번 가져보죠.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상에 없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지식 소통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연심입니다. 지식은 제가 똑똑한 지식이 아니고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저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글을 쓰고요.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많은 일을 하세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직업이 많으면 사기꾼 소리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진짜로요. 직업이 많으면 사기꾼 소리를 하는데 요즘은 또 그게 추세래요. 직업이 많은 게.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으시다는 뜻일 것 같아요. 탤런트적 기질도 많이 있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1번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건 글 쓰는 겁니다. 글 쓰는 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또 책들을, 저서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연심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궁금증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준마렐라 도전 문을 열어보죠.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연심 대표에 대해서 좀 하나씩 캐내보도록 하죠. 우리 선희 씨, 네. 지식 소통가 처음 들어봤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지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는 일단 별명이 찢어진 백과사전입니다. 왜요? 굉장히 깊이하지 못하지만 얇게. 두루두루 이렇게 굉장히 얇은 찢어진 백과사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지식 소통가는 도대체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건지 본인도 직접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전까지는 보통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직업이 저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제 사회에 진짜 나와서 보니까 제가 저 이름 말고는 제가 뭘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식 소통가. 소통을 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걸 그냥 수다를 소통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통 전문가인데 저는 다른 소통보다도 사람을 소통시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사람 만나서. 그래서 지식 소통가. 남들이 볼 때는 괜찮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소통시키는 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지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굉장히 또 철학적이네요. 그렇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다 배울 점이 있다. 네, 그래서 가령 여기 아나운서님들을 제가 어떤 분들한테 소통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나운서예요. 한국 방송에서 진행을 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지식들을 제대로 아이덴티티, 꿈이 뭐고 뭘 잘하고 어떤 걸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게 딱 해서 그 분야의 어떤 분이다라고 딱 정의가 내려지면 그다음부터는 필요한 것에 소통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연결돼 있죠.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성들 브랜드 뭐 이런 이야기들 브랜드 향상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강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왜 특히나 이렇게 여성들에게 힘을 쓰시는 거?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듬직하지 않나요? 일단 이모 같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엄마 같고 언니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더 쉬워서이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여성에게 주목하지는 않는다? 뭐 남녀 상관없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더 탄탄했을 때 남자가 보통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회에서 겪은 남자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의리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로 끝까지 의리를 지켜갈 수 있는 여자들한테 진짜 힘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조연심 대표가 어떻게 해서 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들어볼까 해요. 일하신 지 지금까지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지금 횟수로 따지면은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처음에 사회생활의 시작은 주부로 시작했죠. 주부로요. 그러면은 결혼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는 사회생활을 안 하셨고요? 결혼 전에는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미모와 몸매가 되다 보니까 졸업과 동시에 저희가 방송은 좀 진실적인 방송을 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이것도 진실이라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보통 졸업 2월 달에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5월 15일 날 결혼을 했어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죠. 남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또 아무 이 준비 없이 첫째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저의 이 또래 친구들은 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사회생활에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그렇군요. 저는 육아에. 아기 데리고 이제 유모차 끌고 시장 다니고 아이가 이러면 몇 월생이에요? 왜 또 뭘 확인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요, 3월생이에요. 3월생이요? 그럼 결혼식 전에 아이가 나온 건 아닐 거고. 아니지요. 다음에. 다음에.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지금 저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왜냐면 결혼하시기 전에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그랬을 경력이 줄 알았어요, 단절되셨다가 저도. 다시 네. 오시는데 아예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그렇죠.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더 의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경력이 생기기까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제 애를 키워서 네네. 스스로 똥오줌도 가리고 밥도 먹고 이제 말도 될 때 이제 나도 직장 생활을 해봐야 네. 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순간 또 둘째가 생겼어요. 금술도 좋으시고 그때까지.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째가 생기고 나서 이제 30 정도가 되니까 네. 큰 애가 5살, 작은 애가 이제 3살이 된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려고 보니까 정말 이 사회의 벽이 높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이제 일적으로 그러면, 어떤 커리어나 경력이 전혀 없으셨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벽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벽이 높다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어떤 벽인지. 않거든요. 어떤 벽이 얼마큼 높은지 와닿지 않았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도전을 하셨는데 어떤 벽을 딱 느끼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가 일단 좀 있어 보이는 과예요. 영어 교육과.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내가 전공한 걸로 직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영어 관련된 학원, 뭐 유치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쉽게 영어 전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을 했어요. 일단 초창기에. 네, 그런데 제 후배들부터 연수를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들부터는 영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저 해외 때까지는 연수. 네. 영어를 말이 아닌 글로 배웠던 시대죠.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을 살려서 이제 뭔가 괜찮은 학원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자, 지금부터 프리토킹 원어민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원어민을 본 적도 없는데 원어민하고 프리토킹을 그 선생님 모집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안 되겠다 싶었고 그러면 통역을 좀 해볼까? 그때 당시 또 뭐 다 통역이 유명하니까 통역사 준비를 하겠다고 또 세트로 교재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그 방송을 듣고 이걸 네. 준비했는데 1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내 재능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영어를 매일 굿모닝 팝스 이런 걸 들으면 네네네. 영어가 좀 되려나 싶어서 아침마다 그 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영어를 계속 틀어놨죠. 네. 근데 얘는 틀어가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면서 영어를 하면 할수록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벽이 그래서 굉장히 그럼 높다는 처음 생각이 시작하셨던 들었죠. 일이 어떤 일이었나요? 근데 벼룩시장, 네. 교차로를 이제 그때 직업을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YBM 시사에서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써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YBM 시사하면 영어 전공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데다. 선생님이면 도전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유아랑 초등까지 가봐한다니까 그 정도쯤은 되겠지 싶어서 지원을 했죠. 근데 그게 학습지 선생님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방문하면서 몰랐어요. 그런 네네. 개념 자체를 몰랐고 YBM 시사에서 초창기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야심차게 영어 전공자들을 막 대고 할 때 저도 영어 전공이라는 것 때문에 딱 들어갔죠.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실제 원어민한테 교육받고 네. 이제 영어를 좀 하면서 막 프라이드가 올라간 거예요. 나도 이제 직업이 생겼다. 그럼 꿈에 바라던 그렇죠. 직업을 그렇죠. 갖게 되셨네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실제 이제 직업을 딱 해서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갔더니 집집마다 가서 가르치는 건 거예요, 그렇죠, 애들을. 그렇죠. 그 애들은 왜 집에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신청을 네. 하고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그게- 저희 첫 직장이었어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30살. 30살 네, 때? 저희 99년도. 그러면 그동안 꿈꿔왔던 직장 생활과 이제 첫 시작한 직장 사회생활 어떻게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꿈꿔왔던 건 뭐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영어 가르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네. 그 일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육이지만 동시에 영업까지 영업이죠. 해야 그렇죠. 저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나한테 일이 주어졌다는 그 일이 너무 좋았고요. 그 교재에 있는 영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게 왜 제가 성장하는 느낌 있죠. 그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즐긴 거예요. 영어 테이프도 제가 제일 많이 듣고 막 하다 보니까 네. 노래로 막 영어를 수업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 이 선생님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구나. 네. 영어를 또 빨리 읽으면 엄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딱 끝나면 애들 막 자기 다른 애들이 막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쫙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입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네. 게 첫 직장은 그래서 교육 학습지 강사죠. 학습지 선생님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아이들이 뭐 30살 때였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다 커 있지는 않았잖아요. 한참 학교 다닐 때고. 어릴 때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집에서 남편이 나가 돈 좀 벌어와 뭐 이런 압박이 아니죠. 있었나요? 그럼요. 그때 저희 신랑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다른 직장을 옮기느라고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요때다. 그리고 빨리 애를 보라 그러고 제가 나가서 면접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가야 된다는 이유도 없이 그냥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막연히 생각이. 일이 하고 싶었던. 네, 맞아요. 그렇죠. 막연히 그냥 무언가를 왜냐면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뭐 사회생활을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그렇죠. 결혼하셨으니까 친구들은 30살이면 한참 밖에서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일할 때. 소위 뭐 날고 기는, 막 뛰고 날고 막 이런 수준일 텐데 굉장히 네. 부러웠을 수도 있죠. 친구들 중에는 외교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과가 영어교육과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아무리 못해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 시절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는 네. 직업을 다 택해서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학습지 선생님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체 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그 스토리도 저희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학습지에서 바로 대표님으로 점프하신 건 아니실 거고. 그런 일은 그 있을 사이에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의 선택이 있으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뭐 작가도 활동을 하시고, 뭐 토크쇼도 진행을 또 하시고, 뭐 네.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얘기를 좀 일괄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제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처음엔 학습지 선생님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일을 저는 너무 즐기면서 열심히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일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소개를 정말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교육과의 정의를 다시 내렸어요. 영어교육과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과가 아니라 남들을 영어 잘하게 때려잡는 과다. 그렇죠. 애들을 정말 잘 때려잡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학습 습관이 막 잡히니까 이제 막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 해에 99년 해에 연도 대상을 받았어요. 오, 첫 해. 네, 학습지라는 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3D 업종이라고 힘들어해요. 그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남의 집 가서 문 두둥기고 집에 가면 애들도 없고 교재도 안 해놓고 그거를 잡아서 이제 습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도대상을 받고 나니까 그 2000년도 2월에 월급이 포상금하고 월급하고 합쳐서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500만 원이면 뭐 예, 엄청난 금액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100만 원, 네.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 때문에 집에 매일 10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너는 네 애도 안 가르치면서 무슨 남의 애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냐고 매번 그렇게 얘기하다가 돈이 좀 되니까 갑자기 신랑이 제가 그만둘까 봐. 부르르 떨다가 본인이 그만두더라고요.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제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치를 하고 나니까 네. 회사에서 저를 승진시키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선생님들을 지도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조현심 대표가 했던 방법을 다른 선생님한테 알려줘서 그렇죠. 다른 어떻게 선생님 하면 또한 그렇게 될수 성과를 있는지. 올리도록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사장님이 저를 어느 그 지국에 발령을 내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국이 지금 1년 내에 지국장이 4번 바뀐 지국이다. 이제 가서 힘들면 문 닫을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가라고. 그만큼 안 되는 곳이니까. 안 되는 곳이고 네. 교사도 안 뽑히고 뭐 이렇게 학생들도 어렵고 힘든 곳. 힘들고 네. 위치도 안 좋고 그런 이제 지국에 저를 발령을 낸 거죠. 그런데 아니 승진을 했으면 좋은 느낌으로 보내야지 그 얘기를 왜 해주시냐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좋은 지국인지 나쁜 지국인지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지국에 갔더니 6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출근도 다 안 하셨더라고요. 늦게 지각하는 선생님이 머리를 산발을 하고 막 인상을 5만 가지 쓰고 들어오는 거야. 건들면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그 지국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10시면 교육을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대로 영어 테이블 들려주고 네. 선생님이 영어로 노래하게 하고 제대로 교재를 챙기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교육으로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교육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자코리아, 인쿠르트, 사라민 이런 데를 뒤져서 네. 교사를 뽑았습니다. 오. 제가 YBMC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봤잖아요. 가장 빠르게 성공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다른 선생님들을 채용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가령 뭐 거기 근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월급이 어떻게 돼요? 뭐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럼 그거 다 알려드리면 하실 수 있느냐? 제가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다 그러면 면접을 다 오는 거야. 결국 1년 정도 되니까 그 지국이 꼴찌지국이었는데요. 전사 1등을 한 거예요. 교사도 수출하고. 그 작은 지국을 그렇게 살려냈더니 네. 이제 막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이제 보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네. 회사는 또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곳에서는 어디까지 위치를 하시고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하는 상태에서 실력으로 간 거에는 최고까지 갔었습니다. 저희 어디까지인가요? 그게 직급으로는 소본부장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사 전까지, 사장까지. 거기서 이제 나오시게 된 거잖아요.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네. 이런 거 열심히 일했고요. 연봉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거기 계신 이사님이 이제 나가서 사업을 차리고 싶으셨던 네. 거죠. 나 좀 도와줘라. 저희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저 다른 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회사의 신화였잖아요. 일도 잘하고. 근데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딴 것도 해봐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신화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회사에서 신화 맞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래요? 네. 제가 아래로는 리더십을 발휘를 잘했어요. 근데 위로 사장님한테 리더십 발휘가 안 된 거예요. 사장님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네. 규정을 나쁘게 하면 이제 이 교사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유관순처럼 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저는 그 회사를 생각 없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님과 같이 나와서 하시기에 어떤 전화 영어 회사, 필리핀에 원어민 두고 하는 전화 영어 회사를 갔는데 네. 거기가 동업한 회사였어요.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 산으로 가죠. 네. 그래서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만 데리고 또 1인 기업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사님이 또? 네. 그 이사님은 잘 보셨네요. 왜냐면 네네네. 제가 믿고 계속 와셨는데, 그러니까 1인 기업이면 또 월급을 못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딱 힘들어지니까 이제 저가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또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분이 교육회사를 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땐 조건도 안 따지고 무조건 도와달라 그래서 그러고 가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나니까 사장님도 없어지고 같이 하던 분이 없어지고 저 혼자 또 딱 뿔뿔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때가 바로 5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아무것도 명함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꿈이 없이 내 길이 아닌 남의 길에 도와주면서 열심히 사는 건 이제 그렇게 된 결과가 그래서 된 거죠. 겪었던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그렇죠, 어떤 그렇죠. 실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거기서 네. 나오신 다음에 지금의 회사를 만드시고 쭉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네. 하시면서 지금 또 나오셔서 혼자 하신 거는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위치에 성공이라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또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럼요. 저는 이 얘기를 내내 들으면서 정말 네. 궁금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엄마세요 도대체? 너무 바쁜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하고 그렇죠.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이게 이런 게 좀 밖에서 힘드셨을 것 일하는 같은데. 걸로는 1등의 여성이 될 수는 있지만 집에서는 빵점의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방송이니까 분명히 저희 애들도 보고 저희 네네. 가족들도 보고 다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시댁에 가거나 이런 거를 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시간은 물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가거나 하면 시간을 딱 강의하는 시간 외에는 앞뒤로 빼서 2박 3일을 빼내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여행을 같이 하면서 빈 시간을 함께 때우기도 했고요. 너무 피곤할 때는 애들과 함께 찜질방 가서 저는 자더라도 네. 애들과 함께 있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때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집안에서 남편분이나 혹시 아이들, 엄마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을 표현한 적은 한 번도 그래요. 없었나요? 사춘기 때는 조금 서운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들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둘 다 딸이에요. 둘 다 딸인데 엄마가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같이 못 있는 부분들에 조금 서운해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잘 넘고 나니까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이 엄마 이렇게 오라고 네. 보내면 저희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가시죠? 그리고 본인이 대신 막 사인해서도 갖다 드려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한테 책을 사인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나 봐요. 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쓴 책이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애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석가생활 잘하시라고 애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도 굉장히 엄마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책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서가 몇 권 정도? 그러니까 지금 5권이거든요. 네. 이제 아까 5년 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시작했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을 한 거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과거에부터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6줄 쓰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쓰기 위해서 책을 읽은 거죠. 기존의 책은 강의를 하거나 다른 용어로 썼다면 네. 5년 전부터는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강연을 듣고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쓸 말을 찾기 위해서 뭔가 보는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를 훈련시킨 게 원데이 원 칼럼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네.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자.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활동을 하면 쓸 말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생활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결국 뭘까? 그게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는 거였어요. 제가 승진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5권의 한번 책이 나왔군요. 네, 책 이야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하이힐을 신어라. 이건 다른 사람 책인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해져요. 성공하려면 하이힐을 신어라. 네. 아마 여자로서의 그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책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첫 번째 책이 여자 아름다움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 서라거든요. 그게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네. 그 겪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리더십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3M이라고. 네. 그리고 예쁘기만 해서는 착하기만 해서는 결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남자를 영원히 이렇게 파트너로 도와주겠다고 해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남자가 나를 어차피 키워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하는 그 사례가 들어간 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제 이름으로 살게 됐는지를 한 해 한 해 기록을 한 게 정리가 된 게 1년마다 쌓여져서 브랜드에 관련된 책이 네. 4권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이것도 그래서 한번, 이제 또 브랜드 이런 마케팅, 브랜드 관련해서 그래요. 컨설팅도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수입이 그 전에 그 회사에서 학습지에서 뭐 본부장 정도 위치까지 가셨을 때보다 더 좋은가요? 네, 강의 하나만 따지더라도 시간당 강사료가 지금은 한 100에서 15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의를 한 2번 정도만 해도 회사 그렇군요. 한 달을 다녔을 때보다는 많이 경쟁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도 하시고 뭐 급여적인 것, 금전적인 것 이외에 다른 부분도 만족을 많이 하시나요, 더? 그럼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하고 있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작가, 네. 네, 강사, 대표, 그리고 무슨 소통 전문가 또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사실 이 일들이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 해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제가 성장한 거를 되돌아봤더니 결국은 제 꿈을 찾고 그 꿈에 관련돼서 책을 읽었고요. 그걸 기록했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을 했고 제 생각을 계속 글로 기록했던 것들이 저의 지금의 성장을 했던 가장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 프로젝트라는 걸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권의 책을 읽고 리뷰 쓰고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100개의 칼럼을 쓰는 300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거예요. 그건 제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대표님, 그래요. 이렇게 지금 예. 바쁘시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요, 제가 논다고 생각하면요,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빼서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는 5박 6일 동안 필리핀에 여행 겸 휴가 겸 내년도 책을 구상하는 겸 해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네. 이유, 나를 찾기 위한, 뭐 나의 자존감을 찾기 위한,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바쁜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완벽하게 확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여유롭게 또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준비 과정일 때는 바빠 보이죠. 그리고 그 바빠도 결과가 아니고 과정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과정 중에서 포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안 바쁜 걸 찾는데 결국은 안 바쁘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쁜데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 바빠도 여유가 생겨요. 그 안에서. 네, 근데 지금 그렇군요.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주말엘라 분들도 우리 대표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면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할 거란 말이죠. 여성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행복?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다면요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행복이 그냥 마음으로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져야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의 5가지 요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행복의 5가지 요인이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행복하려면 5가지가. 특히 여자는.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하려면 5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일이 말씀이시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 일. 필요해요. 평생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진다면 훨씬 더 평생 할수 행복하겠죠. 있는 그 다음에는 가족. 가족. 친구나 가족같이 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의 네.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돈이요. 돈. 늘 돈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중요하죠. 건강이요.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을 아무리 정신적으로 느끼려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자는요, 특히나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쳇바퀴돌이 바쁘면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행복하기가 쉽지가 근데 않습니다. 네. 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 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인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신 저 5가지가 채워진다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여자의 자존감이란 무엇일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이 시간 중에서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우리 조현신 대표와의 2번째 시간을 또 다음 주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지금 오늘 첫 시간이 끝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말엘라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기적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이다, 나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슬프고 언제 우울하고 이런지를 알게 되면 내가 행복한 길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누구 때문에 산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나 때문에 산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요. 그 행복한 엄마를 보고 이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 그 정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 2번째 그래요. 시간을 또 함께 한다면 기대됩니다. 예, 여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여성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다음 그렇습니다.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조현심 대표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